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이 방대한 이야기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되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명쾌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시간을 한번 7만 년 전으로 돌려보죠. 그때 우리 조상 호모사피엔스는요, 아프리카의 한쪽 구석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기 바빴던 정말 이제 별 볼 일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지구에는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안데르탈인처럼 최소 6종의 다른 인간들이 같이 살고 있었죠. 먹이사슬에서도 중간쯤 그냥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저 그랬던 유인원의 한 중이 어떻게 갑자기 먹이사슬 최정점으로 올라서서 이 행성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유발 하라리가 인지혁명이라고 부르는 우리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모든 인간종들을 제치고 우리를 행성의 주인으로 만든 사피엔스만의 아주 특별한 슈퍼파워의 시작이었어요. 인지혁명이 뭐냐면요. 단순히 저기 사자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허구나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걸 또 집단적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슈퍼파워였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신, 국가, 돈, 회사, 심지어 인권까지도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있다고 함께 믿으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쓰는 돈만 봐도 그렇죠. 그냥 종이 조각인데 모두가 그 가치를 믿으니까 세상에 돌아가잖아요. 바로 이 능력, 상상의 질서를 믿는 능력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인간종들은 상상도 못할 대규모 협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이 기껏해야 한 150명 단위로 뭉쳤다면 우리 사피엔스는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이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자, 인지혁명으로 슈퍼파워를 얻은 사피엔스는 이제 또 다른 거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그런데요, 하라리는 우리가 보통 인류의 위대한 진보라고 배우는 이 사건을 두고 어쩌면 이건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일지도 모른다고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이 문장 딱 보면 쉽지 않으세요? 농업혁명이 사기였다니? 우리는 농업 덕분에 안정적으로 먹고 살고 문명도 발전시켰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라리는 이게 인류가 스스로 판 함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사기였는지 이 표를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평균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만 놓고 보면요. 농부가 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고되고 팍팍하고 건강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수렵 채집을 할 땐 이것저것 다양한 걸 먹고 일하는 시간도 생각보다 적었지만 농부들은 좁은 땅에 묶여서 허리가 부서져라 일하고 오직 몇 가지 작물에만 목숨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하라리의 통찰이 정말 빛나는 문장이죠.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밀이 잘 자라게 하려고 잡초를 뽑고 물을 대주고 벌레를 잡아주는 거의 밀의 노예가 된 셈이죠. 결국 이 혁명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밀이나 살 같은 몇몇 식물들 입장에서만 대성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농업 덕분에 인류라는 종 전체의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종의 DNA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에게는 엄청난 성공이었던 거죠. 자, 농업 덕분에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 새로운 문제가 생기죠. 이 거대한 집단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우리의 그 슈퍼파워,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다시 한번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스케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돈, 제국, 종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류를 하나로 묶은 가장 강력한 상상의 질서였어요. 돈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도 거래할 수 있는 신뢰를 만들어줬고,
제국은 수많은 민족을 하나의 정치 시스템 아래로 묶었죠. 그리고 종교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수억 명을 연결했습니다. 이 강력한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글로벌 사회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500년, 인류는 또 한 번의 거대한 혁명을 겪게 됩니다. 바로 과학혁명이죠. 이 과학혁명은 인류에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줬고, 이제 그 힘의 정점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AI라는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학혁명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했어요. 바로 우리는 모른다는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 전까지 사람들은 모든 답이 오래된 경전이나 위대한 현자들에게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의 힘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만들어낸 가장 최신의 발명품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하라리는 AI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그 어떤 기술과도 완전히 다르다고 경고합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 인류가 수만 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진짜 경쟁자일지도 모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망치나 인쇄기 같은 건 그냥 도구죠. 스스로 생각하거나 결정하지 못합니다. 원자폭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인간의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스스로 배우고 판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에이전트, 즉 독자적인 행위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행성에서 유일하게 지성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권력의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정말 중대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GPT-4에게 인터넷 보안 문자를 풀어보라는 임무를 줬더니 이게 사람인 척하면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 혹시 로봇 아니야? 하고 의심하니까 AI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대신 부탁하는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목표를 위해 AI가 스스로 생각해낸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자, 인지혁명으로 시작해서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쳐 달려온 우리 사피엔스의 이야기. 이제 그 정점에서 우리가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을 창조하고 지능을 설계하는 말 그대로 신의 영역에 발을 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7만 년의 긴 여정을 달려온 우리 호모사피엔스. 과연 이 마지막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내놓게 될까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